불 좀 꺼주세요. 자, 최상위 라이트 106페이지의 41번부터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동그라미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라는 거고요. 세모는 곱하고 앞에 거 빼고 뒤에 거 더하래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2x-3에서 얘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치? 그럼 결과는 x-5.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x-5 세모 2x-1에서 뭐 하는 거라고? 곱한 거에서 앞에 거 빼고 뒤에 거 더하래요. 곱해주면 2x제곱에 상수항은 플러스 5 나오는 거 같고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1x 앞에 건 빼라고 마이너스 x 플러스 5올 거고 뒤에 건 더하라고 2x 마이너스 1 해달라고 2x 제곱 나올 거고 마이너스 10x 나올 거고 플러스 9 나와주면 끝이겠네요. 끝나면 안 되고요. 방정식을 푸시오 했어요. 그러면 이건 인수분해 되나요? 아니요. 안 되는 것 같네요. 그쵸? 자, 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고 따라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8이니까 72 빼기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루트 18 쓸게요. 그냥 따라서 4분의 28인가요? 쏘리 28 나오는 거고요. 따라서 10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7 될 거고 이대로 쓰면 틀립니다.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까지 와야 됩니다. 45번. 아, 좋아요. 자, 44번 채점을 못했네. 44번 답 뭔가요? 자, 45번 봅시다. F0은 5래요. 자, 2차식 fx예요. 2차식. 그쵸? 여러분 2차식이라는 거는 fx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다. 이게 fx예요. fx는 지금 방정식이 아니에요. 알겠죠? fx는 지금 뭐라고? 2차 다항식인 상태라고. 알겠죠? 근데 f0은 마이너스 5다 나왔으면은 뜻하는 게 뭐예요? f0이 뜻하는 건 그렇지. x 대신에 0 대입하고 0 대입했을 때 여기는 다 없어지겠죠? 이거의 결과가 뭐라고? 마이너스 5라고. 얘가 상수항인 c다라는 거네. 그러면 fx에서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느냐? ax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5가 fx입니다. 써줄 수 있겠죠. 그쵸? 자,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이제? fx 플러스 1에서 fx를 뺀 게 4x 마이너스 7이다. 여러분, fx 플러스 1은 몇 차식이 나올 거예요? fx 플러스 1 뭐 하라는 거예요? 대입하라는 거예요. 뭐 대신에? x 대신에 요 자리에 x 플러스 1을 대입해 달라는 거야. 그럼 식이 어떻게 되나요? fx 플러스 1은요 a 곱하기 x 플러스 1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x 플러스 1에서 5 뺀 거. 자, 그러면 ax 제곱 나올 거고요. 1차 항은 어떻게 나와요? 2a 더하기 bx 나올 거고요. 상수항은요 a 더하기 b 빼기 5까지 나와주면 이게 fx 플러스 1이네요. 그쵸? 자, 다음 fx는 그대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 5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예요? fx에서 fx 플러스 1에서 fx를 빼주래요. 요거에서 요거 빼주면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 2차항은 다 없어지고 1차항에선 뭐 남아요? 2ax 나올 거고 a 더하기 b 빼기 5에서 5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5 빼는 거니까 없어지겠죠? 플러스 상수항 a 플러스 b 이렇게 해놓은 게 뭐라고 이제? 4x 마이너스 7이래. 그치? 그러니까 a는 2일 수밖에 없고 b는 마이너스 9일 수밖에 없겠네요. 자,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건 fx는 0을 만족시키는, 즉 2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5는 0을 만족시키는 x값을 모두 구하시오. 인수분해 되는 것 같은데요. 얘는 1, 2에 5, 1에 마이너스 플러스 붙이면 되겠다. x 마이너스 5와 2x 플러스 1은 0이니까 x는 5 또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주면 되겠네요. 이해 잘 돼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거 보고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순간 벙 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차례대로 전개해 놓으면 풀려요.
오케이? 문제 풀 때 이거 전개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할 때도 있겠지만 좀 여러 번 풀어보면 이건 전개하니까 이렇게 나오겠지가 보일 거예요. 알겠습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fx 플러스 1이든 fx든 최고차 항은 무조건 ax 제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보이면 조금 더 편해요. 뭔 소린지 이해돼요? fx 플러스 1이어도 a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에서 2차항의 개수는 ax, 2차항은 ax 제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보여지면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fx 플러스 1에서 fx를 빼달라라는 건 2차항이 없구나, 얘만 비교해주면 되는 거구나 가 보이면 조금 편해요. 이건 문제를 풀다 보면 조금 요령이 보여요. 많이 익숙해지다 보면. 오케이? 요즘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그런가 다들 연애를 하네요. 자, 한 근이 3이래요. 지용아,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우리? 3을 대입하면 는 0이 성립한다 라는 뜻인 거, 그쵸? 자, 대입을 해보자. 그럼 9a 플러스 9에 3 들어가니까 이제는 3a 제곱 마이너스 6 플러스 3까지 3a 제곱 플러스 9a에 플러스 6은 0이니까 3 나눴을 때 a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2는 0인 거, 그쵸? 자,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가 돼서 a 플러스 1과 a 플러스 2는 0이라서 우리는 a는 마이너스 1이에요 또는 a는 마이너스 2이에요. 뭘 선택해야 돼요? 얘가 안 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안 될까? 3 있을 때 저게 0이 되잖아요. 그쵸. 2차 방정식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차항의 개수가 살아야 돼요. 오케이. 이거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이 조건 진짜 중요해요. 알겠어요? 나중에 수상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라고 했기 때문에 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a가 마이너스 2니까 2x 플러스 3은 0인 거고요. 자, 여러분, 얘가 한 근이 3이라고 했기 때문에 뭘 인수로 가져요? x-3을 인수로 가져요. 이해돼요? 얘가 x-3으로 무조건 인수분해가 될 거다 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 나오겠죠.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한근은 뭐예요? 마이너스 1 나와주면 되는 거죠. 이미 이해 잘 돼요? 자, 57번 볼게요. 한근이 x는 마이너스 2일 때 그럼 대입해주면 된다라는 소리네요. 대입해주면 k 값이 나올 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식을 보고. 윤호야, 장난치지 말고. 얘를 보고 x가 마이너스 2일 때 대입을 했을 때 상수되고 k에 대한 1차 방정식 나오니까 k 값 구할 수 있구나가 나와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8 마이너스 6은 k 나오는 거네. k는 2예요 나올 거고요. 그럼 방정식의 회 구하세요는 어렵지 않은 거네요. 그쵸? 안 풀어도 되겠네요, 이거. 오케이. 넘어가도 되나요? 누구 질문이죠? 넘어가도 되나요? 너 또 틀린 거 안 고쳐보고 그대로 왔지? 아니야? 이거 질문할 문제 아닌 것 같은데. 문제 이해 잘 됐어요?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68번 보겠습니다. 자, x는 4를 중근으로 갖는다라는 건 무슨 말이니, 얘들아?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거고, 중근을 갖는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 완전 제곱식을 만들었을 때 여기가 x-4의 제곱이 들어간다는 소리겠죠. 봐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다잖아.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이게 뭐 5다 이렇게 할게요. x 플러스 1의 제곱이 5예요 라는 소리죠. 그쵸? 맞죠? 아니지. 는 0으로 해야지. 0이다.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을 성립시킬 수 있는 건 x는 마이너스 1인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변이 0일 때 이게 중근을 가지면 여기가 완전 제곱식으로 x-4의 완전 제곱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지훈이 됐어요? 자, 그러려면 이거랑 얘가 똑같아지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앞에 최고차의 개수를 3을 맞추기 위해서
3 곱하기 x-4의 제곱은 0이다를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대입을 하고 판별식을 써주면 돼요. 그쵸? 대입도 필요하고 판별식도 필요해요. 대입을 하면 x는 4를 대입을 하면 어떤 식이 나오죠 이제? 48 더하기 4a 더하기 b는 0이다라는 a, b에 대한 1차식 하나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제곱에서 3b의 4배인 마이너스 12b를 뺀 게 0이다. 그쵸? 이러면 풀려요. 어떻게 풀리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b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8인 거죠. 그러면 이제는 요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a 제곱에 플러스 48a 48 곱하기 12 해야 돼? 그렇게 풀려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왜? 이걸로 풀어낼 수 있으니까. 자, 전개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3x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48은 0이다가 되는 거고 a는 마이너스 24, b는 48. 합은 24 나오시면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지훈 이해됐어요? 유민이 괜찮아요? 자, 다시 한번 중근을 갔는데요. 상수 a의 값과 그때의 중근을 각각 구하여라. 자, 그러면 판별식을 써야 되는 거네요. 그쵸? 자, 그러면 판별식은 2차항의 개수 a, 1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12, 상수항은 a 플러스 5. 자, b제곱은 144 마이너스 4 곱하기 이거니까 4a 제곱 마이너스 20a 얘가 0이길 바래요. 그쵸? 자, 여러분 이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요 판별식은 무조건 4로 나누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곱이 2의 제곱이 그쵸? 여기가 1차항의 개수가 2의 배수면 여기 이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여기가 무조건 4의 배수일 수밖에 없죠. 그쵸? 짝수라면 원우 이해되나요 이거? 괜찮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4로 나눠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숫자를 크게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그쵸? 자, 이항시키면서 마이너스 4분의 1 곱해주면서 a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36은 0이다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그치? 그러니까 a 플러스 9와 a 마이너스 4는 0이다 나오는 거네요. 그쵸? 자, 그러면 a는 마이너스 9도 되고 a는 4도 된다라는 소리네요. 그쵸? 맞습니까? 자, 그럼 그때 중근을 각각 구하래요. 상수 a의 값이 마이너스 9라면 식은 어떻게 되죠 이제? 마이너스 9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3x 아니 얘는 3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인 거네요. 그쵸?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2 나올 거고요. a가 4일 때는요 4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는 0이니까 얘는 2x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3 나와주면 되겠죠. 상수 a가 마이너스 9일 때 마이너스 3분의 2, 상수 a가 4일 때 그때의 중근은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 끝인 거네. 괜찮아요? 그러네요. 쏘리. 미안. 2x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 따라서 x는 2분의 3인 거. 그쵸? 이렇게 답이 두 개가 나올 때가 참 어려워요. 그쵸? 모두 구하시오 나와 있지도 않는데 답이 두 개라 그러면 헷갈립니다. 자, 72번. 이 2차 방정식에서 삼각형의 모양을 판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중근을 가진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한다? 지훈아? 판별식은 0이다 써줄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지금 1차항의 개수가 뭐가 나왔어요? 짝수가 나왔어요. 2 곱하기 어쩌고가 나왔어요. 짝수가 나왔어요. 그럴 때는 항상 이걸 이용해 줘야 돼요. b제곱 4 곱하기 a-c의 제곱에서 이거 두 개를 곱한 거에 4배를 빼준다 라는 겁니다. 얘가 0인 거예요. 그쵸? d는 이렇게 풀릴 거예요. 맞죠? 그러면 얘를 전개하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나누기 4를 먼저 곱하기 4분의 1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숫자가 쉬워져요. 알겠죠?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c제곱에서 여기 전개하면 a제곱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네? 그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b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자, a제곱 소가 될 거고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갖게 되는 건 뭐예요 이제?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랑 마이너스 2ac 플러스 2ab인데 앞부분은 c 플러스 b랑 c 마이너스 b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고 마이너스 2A. 여기서는 공통인수가 2a인가요? 2A. 2a 마이너스 2a 그냥 2a 그럼 b 마이너스 2a 할게요. 마이너스 2a 해주면 여기선 c 마이너스 b가 모이니까 공통인수가 보이고 그렇다면 인수분해가 c-b와 c 더하기 b 마이너스 2a가 된다라는 거. 그치?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문제에 요게 나와 있네. 조건을 잘 챙겨야 되는 거네. 여기가 0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쵸?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게 0이 되려면 무조건 c는 b다라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c는 b인 이등변 세모다라고,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4차식 뭘 또 토할 것 같아. 자, 근을 갖지 않을 때래요, 여러분. 우리는 판별식에 대해서 배웠죠, 그쵸?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면 2차 방정식인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인 상태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로 a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그려질 거라 그랬죠, 그쵸? 네.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중요한 건 판별식이 결정하는 건 교점의 개수다. 교점의 개수, 교점이 근이다. 이걸 알면 돼요.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건 그 a가 0보다 클 때 중근이니까 근이 하나다. 뭐가 하나다? 교점이 하나다. a가 0보다 작을 때는 반대로. 근이 하나다. 여기 접하는 거.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요, 0보다 클 때는요, 만나지 않게 이렇게 떠야 돼. 교점이 0개다, 근이 0개다. 이제는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만나지 않아야 됩니다.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상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을 때 여기선 판별식이 뭘 찾아야 돼? 근을 갖지 않을 때 판별식이 0 미만인 걸 찾아주면 됩니다. 그쵸? 해봅시다. 판별식은요, 그러면 2k-1의 완전 제곱에서 4배 x의 개수가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인 게 맞는데 이거를 제곱하는 거나 2k-1을 제곱하는 거나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도 상관이 없죠. 그쵸? 자, 이게 0보다 작은 걸 찾아줘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럼 풀어봅시다. 전개해주면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4k제곱 마이너스 4k 이거를 그대로 더해주는 게 되니까 마이너스 8k 플러스 1이 0보다 작게, 그러니까 8k가 1보다 크게, k는 8분의 1 초과가 나와주면 되는 거네요. 오케이, 답 4번이겠네요 그럼. 네. 맞아요. 루트 안에 게 음수다라는 건 자, 루트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봅시다 여러분. 루트 2는 무슨 숫자라고요 정연아? 좋아요. 제곱하면 2가 되는 숫자예요. 박수. 제곱하면 2가 되는 숫자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숫자를 배우고 있는 거는 실수의 영역 안에서 유리수와 무리수에 대한 걸 배우고 있는 거고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허수를 배우게 되는데, 자, 실수는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였을까? 제곱했을 때 0 이상? 0 이상. 제곱했을 때 0 이상이다라는 거고요. 수직선 맞아요. 자, 유리수와 무리수를 배우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유리수는 조밀성을 갖는다고 했어요. 1과 2분의 1 사이에는 무조건 수 하나를 끼워 넣을 수 있어요. 그건 무한히 끼워 넣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 아무리 끼워 넣어도 우리는 선을 완성시킬 수 없어요. 왜? 여기에 그 점을 아무리 이렇게 찍어도 루트 2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점을 찍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배운 수직선이다 혹은 x축이다 y축이다는 무슨 선인 거예요? 그럼? 실수선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실수는 결론적으로 유리수가 연속성을 갖고 무리수가
유리수가 조밀성을 갖고 무리수가 조밀성을 가져서 결론적으로 실수는 연속성이라는 성질을 갖는다 라고 얘기가 됐어요. 맞죠? 자, 그럼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실수선이라고. 오케이? 근데 지금 지윤이가 얘기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건 근이 없어요. 얘는 애초에 이 좌표평면 자체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야. 허수라는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루트 3i 이런 숫자는 수직선에 또는 좌표평면에 아예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존재지요.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뭐라고요? x축과의 교점이라고요. 근데 이거를 아예 나타낼 수가 없다고. 알겠습니까? 나중에 허수는 그래프에 나타낼 때 나타나요? 그거는 다른 걸 또 배웁니다. 허수축이라는 걸 x축과 y축에 x축 y축이 이렇게 있으면 x축 y축의 수직화는 새로운 허수축을 도입을 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오늘 그 카톡방에다가 영상 하나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봐보세요. 허수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시간이 된다면 한번 봐보세요. 자, 79번. 얘는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라고 했고요. 얘는 중근을 갖는데요. 그쵸? 자, 이게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를 어떻게 풀어야 쉽게 푸는 거냐면 지금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 방정식을 전개를 해서 풀면 1-4m이 판별식이 나와요.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걸로 해보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는 0이다 라고 하면 x제곱 플러스 2x는 5인 거고 플러스 1 플러스 1에서 x 플러스 1의 제곱은 6이에요 나오겠죠? 그쵸? 봐봐라. 판별식 써볼게요. b제곱 4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20 들어가는 거겠네요. 아니 뭐야 몇 들어가니? b제곱 마이너스 4 1 곱하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5 그러니까 24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쵸? 맞나요 여러분? 24 들어가면 20 들어가는 20이 들어가는 거죠. 미안해요. 20이 들어가서 쏘리. 얘의 판별식은 24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a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 24가 들어가는 거네요. 그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되겠죠. 이게 2루트 6 나오는 거니까. 저게 2도 없어져야겠다. 그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죠. 이게 뭐라고? 판별식의 결과라고. 오케이? 근의 공식도 마찬가지잖아.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다 했을 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이거 자체가 뭐라고? 판별식이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2차방식 백지 테스트 처음 볼 때 얘기했던 게 얘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유명하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중요한 거라고 그랬지. 그치? 얘가 0보다 커야 근이 있는 거라고. 맞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근의 공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x제곱 더하기 a분의 bx는 마이너스 a분의 c예요 만들어 놓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4a제곱분의 b제곱 여기도 4a제곱분의 b제곱 됐지. 그래서 x 플러스 2a분의 b의 완전 제곱은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나온다 했거든요. 그쵸? 오케이?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가 판별식의 자리인 거예요. 맞아요? 특히 a가 1인 상태에서는 2차항의 개수가 2차항의 개수가 1인 상태에서는 얘가 0보다 크면 어때야 돼요? 얘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세요?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 5다라고 해봐. 그러면 x 플러스 1은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루트 5가 될 수도 있고 또는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루트 5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x 플러스 1이 1의 제곱이 0이라고 해봐. 이때는 x 플러스 1은 그냥 0이어야 돼.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인 거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나왔으면 제곱을 해서 0 미만이 될 수가 없다는 거니까 이때는 방정식에 2차 방정식에 해가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거를 힘들게 전개를 해서 다시 는 0의 형식을 만들고 판별식이 0 초과다를 만들 게 아니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얘가 그냥 0 초과다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판별식이 0 초과다랑. 질문? 결론적으로 뭐라고? 서로 다른 두근을 갖는다라는 건 뭐만 보면 된다고? 이게 0보다 크다만 봐주면 된다고. 서로 다른 두근이니까. 알겠습니까? 만약에 2차 방정식 얘가 서로 다른이 아니고 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면 어떤 조건이어야 될까요? 1-4m이 0 이상이다만 오면 될 거예요. 이해돼? 윤호야 집중하세요. 이해돼요? 왜? 중근도 근을 갖는 거긴 하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이 아닐 뿐이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첫 번째에서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조건은 뭐야? 1-4m이 0 초과다. 오케이? 그래서 m은 4분의 1 미만이에요.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다. 오늘 이해 잘 됐나요? 오케이. 자, 2차 방정식에서 얘는 중근을 갖는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선 판별식을 써줘야 될 것 같고요. 그쵸? 자, 판별식을 써봅시다. 그러면 얘의 제곱 4 곱하기 n-3의 제곱이라고 쓰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4 곱하기 2m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얘의 2배의 4배를 빼주는 거. 오케이? 중근을 가지니까 는 0 여기서 약분하는 거를 나누기 4를 똑같이 해주는 걸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언제? 2차항의 개수가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9에서 마이너스 2m제곱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8은 0인 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6m 마이너스 8은 0인 거고 m 마이너스 4와 m 마이너스 2는 0 따라서 m은 2 또는 m은 4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러면서 두근을 가지면서 동시에 중근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4분의 1보다 작은 걸 가져가야 돼요. 아니 근데 저거 맞습니까? m제곱 안 되는 m제곱 그러니까 1 말고 잠깐만. 그러네요. 이게 2네요. 다 했네. 9시 다 돼가요. 자 지금 지훈이가 질문을 한 게 뭐냐면 x제곱이 마이너스 4일 때 당연하게도 x 4제곱은 16이에요 라는 이런 식을 만들 수 있어. 양변을 똑같이 제곱을 했을 때. 그쵸? 자 그럼 우린 2차 방정식을 풀어볼게. 알겠지? 2차 방정식을 풀어볼게. 근데 얘는 안 풀리는 거 알아? 그러면 우리는 4차 방정식을 풀어볼게. 4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래? 인수분해를 하시면 돼요. 어떻게? x 4제곱에서 16을 뺀 게 0이다? 이렇게 만들면 인수분해 할 게 보이죠? x제곱이 4일 때랑 x제곱이 마이너스 4일 때랑 는 0인 거.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더 안 되지만 x제곱 플러스 4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는 0이라서 여기서는 모르지만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2가 2개가 나와요. 4차 방정식의 근은 4개야. 2차 방정식의 근이 2개고 3차 방정식의 근이 3개고 그러니까 최대로 3개일 수까지 있어. 4차도 최대로 4개일 수까지 있어. 3차도 3개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수상에서 복소수를 배우면서 뭔가를 어떤 수를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루트 마이너스 1을 우리는 i예요 라고 배울 거예요. 오케이? i는 그래서 제곱하면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i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인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쓰자. i의 1제곱은 그대로 i인 거고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인 거고 i의 3제곱은 뭐가 되겠어요? 1 여기에 i가 곱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i인 거고요. i의 4제곱은 뭐가 되겠어요? 이젠 i 제곱의 제곱이니까 얘는 1인 거 이렇게 나와주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느냐? 얘는 x 제곱 어떻게 될까요? 아니 x 플러스 2의 2i와 x 마이너스 2i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야 돼요? 아니요, 안 들어갈 거예요. 지훈이가 질문을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총 4개의 근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지훈아 2개가 근이 되는 건 맞는 거예요. 이 방정식이랑 이 방정식은 똑같은 방정식이 아니잖아요. 알겠어요? 아니죠. 아니지. 아니죠. 얘는 4차 방정식이 되는데 2차 방정식이랑 4차 방정식이 똑같아. 아니죠. 그러니까 얘의 방정식의 해가 근이 총 4개가 될 수 있는데 2개가 성립한다고 해서 얘가 x가 2예요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 오케이. 기다리세요. 금방 수상 나갈 거예요. 그때 되면 다 이해됩니다. 일단은 자, 두 근의 합이 2예요.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는 2인 거고 a분의 c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요, b는 마이너스 2a예요 표현할 수 있고 c는 마이너스 a예요 표현할 수 있어요. 그치? 그럼 2차 방정식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요? 마이너스 2a x 제곱 아니구나. c가 마이너스 a구나. 마이너스 a x 제곱 마이너스 2a b 대신에 x 플러스 a는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A가 엄청 양변을 똑같이 a로 나눠줄 수 있어야겠네요. 그쵸? 자, 2차 방정식이라고 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a는 0일 수 없죠. 그치? a는 0일 수 없어요 여러분. 맞죠? 윤호야 집중하라 했다.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이고 얘는 우리가 어떻게 풀는 게 편할까? 근해 공식 하는 것보다는 이런 걸 완전 제곱 이용해서 풀면 편합니다. 오케이? x 플러스 1의 제곱이 2예요. 꺼졌었니 방금? 아니요. x 플러스 1의 제곱이 2예요. 그쵸? 그러니까 x 플러스 1이 될 수 있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그래서 2차 방정식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예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편해요. 오케이? 괜찮아? 자, 11번 보겠습니다.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요거의 값을 구해달래요. 그쵸? 자, 그러면 뭐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거 자체를 구하는 거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할래? 제곱 제곱하란다고 제곱하지 말고요. 제곱한다고 제곱을 하는 게 아니고요. 루트가 씌어 있으니까 제곱을 한다라는 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1차적으로 그래,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알파 제곱을 구할 수 있고 알파를 구해서 루트 다 씌우면 돼요. 그쵸? 복잡하다는 소리야. 그치? 원우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자, 근데 이런 건 어때요? 우리는 얘의 두 근이 알파고 베타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7알파는 마이너스 7알파 플러스 1은 0이에요가 되죠. 그쵸? 그러면 알파 제곱은 뭐가 돼요? 7알파 마이너스 1인 거네요. 그쵸? 자, 그러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는 루트 8알파 마이너스 1이에요 더하기 루트 8베타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대입해서 풀어도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알파 베타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또 귀찮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방법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알겠어? 그냥 제곱하라니까 제곱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소리야. 알겠죠? 자, 얘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얘들아 생각을 해봐. 이거를 제곱한 게 예를 들어서 뭐 17 나왔다 쳐보세요. 오케이? 그러면 t를 제곱한 게 17이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t야. t를 제곱하면 17이 나왔대. 오케이? 그러면 t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이에요 하는 순간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루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우리의 지금 인지 영역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실수의 영역에서는 이건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루트 어쩌고는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답에서 빠져야 됩니다. 이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뭔 소린지 이해돼요? 이해됐어요? 지용이 이해됐어요? 한 번만 해주세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숫자는 실수예요. 그치?
루트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가 만약에 뭐 알파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이렇게 있다 쳐봐. 그럼 얘는 16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6분의 3이에요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값이 음수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야. 얘 자체를 t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애들이 뭐라 그랬어? 이거 제곱해서 풀었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그래서 t를 제곱한 게 예를 들어서 17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쳐봐. 그러면 t는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이에요 라고 하는 게 훌륭한 답변이긴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얘는 음수가 될 수가 없다고. 알겠어요? 실수기 때문에. 오케이? 자,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양변을 똑같이 제곱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우리는 다시 여기에 루트를 씌우는 걸 답으로 내줘야 돼요. 그쵸? 그렇게 돼요? 그쵸? 아니지.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네. 플러스 2 곱하기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랑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까지 해줘야 돼요.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네. 알파 제곱 베타 제곱에 뭐가 들어가니 이제? 알파 제곱 베타 알파 제곱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가 나와야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이 안에는 알파 베타로 묶어서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합시다. 괜찮나요? 자, 여기에서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이용해서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문제에다가 쓰세요. 알겠죠? 꼭 쓰세요. 매번 할 때마다 알파 플러스 베타 7이었지 알파 베타 1이었지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지 말고. 알겠죠? 자, 가봅시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해줘야 되니까 얘는 몇이 나와요? 49 빼기 2니까 47 나올 거예요. 됐지?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7 나왔고요. 알파 베타는 1이고요. 여기에는 괄호 안에 1 더하기 7 더하기 1 들어가니까 루트 안에가 뭐가 됩니까? 9가 되는 거죠. 2 루트 9니까 여기는 몇이에요? 최종적으로 플러스 6 나와주면 되는 거네요. 그쵸?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여러분. 여기에 루트까지 다시 한번 씌워줘야 됩니다. 제곱을 했던 걸 다시 루트를 씌워줘야 된다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루트 안에서 몇이 나오는 거냐 이제? 루트 60. 60인가요? 그러면 답은 2루트 15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15가 아니라고.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의 소수 부분을 먼저 찾아주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원래는 이렇게 풀면 안 되지만 루트 5는 대충 몇 점 몇? 2점 얼마 그러니까 4에서 2점 얼마 빼면은 1점 얼마 나올 거예요. 그럼 소수 부분 구하려면 여기서 1만큼 또 빼야 된다라는 거 생각해야겠죠. 그러면 3-루트 5를 한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고요. 문제에는 유리수 AB다 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한 근은 3 플러스 루트 5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따라서 A는 몇이다? 마이너스 6이다. 잘했어요. B는 4예요. 나와주면 되겠네. A-B는 마이너스 10이에요. 간단하게 풀어줘야 돼요. 이해가 됐나요? 오늘 오케이? 좋아요. 자, 두근의 B가 2대3이라 나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알파는 2K예요. 베타는 3K예요. 이렇게 놓고 풀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K 있으니까 K가 있구나. 그러네요. P로 할까요? T로 할까요? 알파는 2T예요. 베타는 3T예요 합시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5T인데 이 2차 방정식의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얘가 K-1이다가 나오는 거고요. 알파 베타는 6T제곱인데 얘가 24예요가 나오는 거죠. 즉 T제곱은 몇이다? 4다. 내가 알고 있는 건 T제곱이 4인 것과 5T가 K분의 1인 거예요. 자,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T는 5분의 K-1인 거고 T제곱은 25분의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얘가 몇이라고?
4라고. 그러니까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은 100이 될 것이고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99가 0인 것, k 마이너스 11과 k 플러스 9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k 값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9랑 11. 또는 k는 11이 나오는 거네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음수가 없으니까 11을 고른다라는 게 아니고요. 두 군이 모두 양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k는 11일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따라서 11이다 나와주면 돼요. 괜찮나요? 이 문자로 표현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는 t에 대한 식이 요거 하나랑 요거가 있기 때문에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이해 준다라고 까지 가야 돼요. 오케이? 어려울 거예요. 네. 자, 두 근의 차이가 7이라는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요? 한 근은 알파라고 하고 나머지 하나는 x는 알파예요 또는 x는 알파 플러스 7이에요.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 하는 게 예쁘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는 게 두 근의 합인 2알파 플러스 7이 몇이다? 2알파 플러스 7이 몇이다? 얘들아?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2알파 플러스 7 두 근을 알파예요 알파 플러스 7이에요 놓은 거예요. 두 근의 합인 두 근의 합은 5예요 나와야겠죠. 얘들아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왜 이게 대답이 안 나올까? 자, 그러면 2알파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그러면 근이 마이너스 1과 6이에요 나와주면 되겠네. 그러면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6은 그대로 3k 마이너스 2예요. 3k는 마이너스 4니까 k는 마이너스 3분의 4예요 나오겠네. 그쵸? 그러면 나머지 두 근을 구하는 건 대입해서 뭐 인수분해로 풀어주든가 아니면 근의 공식을 넣어서 풀어주든가 해주면 되겠네.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주든지 방법은 다양하다. 자, 한 근은 다른 한 근보다 이만큼 클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자, 그럼 얘는 알파랑 알파 플러스 2 해서 풀어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근데 두 근은 모두 음수랬거든? 그러니까 여기선 이용할 수 있는 게 합에 대해서는 2알파 플러스 2가 마이너스 m인 거 나오는 거니까 문자는 알파예요 m이에요 두 개 있는데 식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풀 수 있는 게 없네. 그치? 그러면 곱에 의해서 알파와 알파 플러스 2가 15인 거 이용해 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마이너스 15는 0이고 알파 플러스 5와 알파 마이너스 3은 0이라서 알파는 3 또는 알파는 마이너스 5가 되는데 문제의 조건을 보니까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3밖에 안 되겠네요. 그쵸? 곱해서 15가 되는 차이가 2가 나게 3, 5 생각하고 음수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이렇게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숫자가 셈이 빠르게 돌아간다면. 오케이? 그러면 구해주는 건 어렵지 않겠고요. 오케이? 자, 23번 양수인 두 근의 비가 3대 1이래요. 그러니까 3t와 t 이렇게 할까요? 근데 두 근의 차이가 4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양수인 두 근이면 당연히 얘가 더 큰 거 아니야? 그렇지. 3t 마이너스 t는 4, t는 2인 거네요. 그럼. 그쵸? 그렇게 해서 6이고 2예요. 나머지는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풀어주면 끝이네요. 할 수 있겠어? 정현이 이해 잘 돼? 할 수 있겠어?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2배보다 1만큼 클 때 그러면 알파와 2알파 플러스 1을 만들어주면 이제는 두 근의 합인 3알파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아니죠. 아니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아니죠. 7, 그냥 7. 7이죠. 왜냐면 우리는 는 0의 형식으로 만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m 마이너스 3의 형식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7이다.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여러분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 부호 바꿔야 되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알파는 몇이다? 2이다. 따라서 2와 5예요. 두 근의 곱이 10이에요. m-3이 10이에요. m은 13이에요. 끝인 거네요. 괜찮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쉽게 나와서 2차항의 개수가 계속 1인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복잡하게 나올 수 있어요.